자, 시작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네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 넘어가시면 자, 교재 563. 자, 563에 가면 문제 6번. 다음은 X1년도 모진 회사의 관련 자료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하라. 그러면 언제나 우리 기말 제공품이 나오면 두 가지만 보면 돼요. 평균법이냐 아니면은 선입선출법이냐. 자, 평균법의 공식은 어떻게 돼? 말한 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말한 말 마이너스 초에 그 다음에 당. 여기는 초당. 노란 색깔. 노란색은 돈. 요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판단해야 돼요? 따로따로 구할 거냐, 퉁칠 거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퉁쳐요, 따로 구해요? 거기 보면 주요 재료는 제조 진척에 따라 동시에 투입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퉁. 자, 시작합니다. 말. 뭘 또 어떻게 60개가 나옵니까? 기말 제공품이 100개인데 40%만 완성을 했잖아. 그러면 완성분 몇 개 값이에요? 40% 값이야.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곱하면 돼요. 그러면 40개 곱하기 완성. 600 플러스 40 마이너스 기초. 120이 되겠죠? 150개의 80%면은 120. 자, 여기에 당당 520. 끝났어요. 자, 이렇게 곱하면 얘부터 계산해. 그러면은 520개네. 520개 만드는데 520만 원 들어갔으니까 하나에 10,000원씩 40개니까. 자, 문제가 요구하는 기말 제공품은 얼마가 된다? 40만 원. 그냥 줍는 문제예요, 줍는 문제. 통과.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문제 9번으로 들어갑니다. 주식회사 대안의 X1년 생산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원재료는 공정 착수 시점에 전부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할 경우 완성분 원가는 얼마냐 이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따로 구한다, 같이 구한다? 퉁쳐요, 따로 구해요? 따로 구해야 돼. 왜 따로 구해요? 그냥 둘 중에 하나니까 그냥 한번 해본 거야?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따로 구합니까? 원재료는 공정의 착수 시점 그랬으니까 재료는 100% 아니겠냐. 그래서 따로 구하는 거지. 그러면 주요 재료와 가공비 나눠 놓으시고, 자, 주요 재료부터 구합니다. 말 400개. 자, 주요 재료는 100%야, 그죠? 400개 곱하기 완성. 자, 완성은 1000개 플러스 400 마이너스 기초 200. 자, 이렇게 해서 얘는 100%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진척도를 곱해야 됩니다. 예, 400개인데 가공비니까 진척도 따져야 되지. 자, 400개에 40%면은 160개 곱하기 1000 플러스 160 마이너스 초. 오케이.
기초 제공품은 200개인데 60%. 그러면은 120개가 되죠? 자, 이제 여기에 단기 주요 재료와 단기 가공비만 구하라. 단기 주요 재료는 얼마야? 14만? 예, 14만 4천 원이고, 단기 가공비는요? 83,200원이고,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주요 재료는 48,000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요? 12,800원. 그러면 기말 제공품은 68,000원이죠? 68,000원. 자, 그러나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기말 제공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완성품 원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이 경우에는 뭘 그리면 돼요? 제공품 계정 그리면 되지? 자, 기초는 얼마야? 기초 제공품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저 제공품 계정을 그리는데 수량을 그리고 있어요. 이미 수량 구하는 건 다 끝났는데 돈 계산해야지. 기초 56,800원. 자, 여기에 재료비하고 가공비가 더 투입됩니다. 재료비는 얼마? 뻥치지 마시고, 재료비는 14만 4천 원이 투입되었고, 가공비는요 83,200원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완성된 놈은 제품이고 미완성은 기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뭘 구해놨습니까? 기말 66,800원을 구해놨으니까 요거 다 더해서 66,800원 차감하면 완성품 원가는 223,200원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공식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게 뭐냐면은 요거 분수 부분이 뭘까 이게? 요 분수 부분. 그렇죠. 주요 재료의 단위당 원가고요. 요거는 가공비의 단위당 원가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항상 말한말 초당 여기 분수 부분은 무조건 단위 원가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자, 그 왼쪽에 문제 8번 같은 문제를 할 수가 있죠. 자, 8번 보세요. 한영상사는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기말 제공품이 180개인데 재료 원가는 100%고 가공비는 70%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완성품 한산량 단위당 재료비와 가공비가 750원에 250원이라면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냐? 요 얘기. 그럼 요게 이제 요거 구하는 거예요. 요거. 자, 먼저 주요 재료와 가공비를 따로 구할까요? 같이 구할까요? 564의 문제 8번.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따로 구해야 돼요? 퉁쳐요? 따로 구해야 돼. 왜 그래요? 재료비의 진척도는 100%, 가공비는 70%니까. 자, 그럼 말이 몇 개야? 180개죠? 그러면 180개 곱하기 완성. 안 나왔죠? 그런데, 이보세요. 요거를 계산한 게 단위 원가 아니냐고. 그러면 주요 재료비의 단위 원가는 얼마래요? 750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렇게 곱하면 요게 재료값이지. 그 다음에 가공비는요. 기말 제공품이 180개인데 가공비는 70%래. 그러면 말은 126개 곱하기 완말 초당
이렇게 계산한 게 단위당 원가죠? 얘는 얼마래요? 250원. 그럼 끝났지? 그러면 180개 곱하기 750원 하면 얼마 나와요? 13만 5천원. 126개 곱하기 250원 하면 31,500원. 따라서 얘하고 얘를 더하면 답은 16만 6,500원이 자, 문제가 요구하는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되더라, 이 소리. 알고 보면 쉽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문제 10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전체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X1년 6월 초에 월초 제공품은 3,000개, 완성품은 18,000개, 월말 제공품은 2,000개다. X1년 6월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물어봤죠? 자, 완성품 환산량을 뭘 구하려는 걸까? 이거 분자, 분모. 요게 완성품 환산량이라고요, 이게. 언제나 공식에 나와 있는 분모가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분수를 계산한 게 단위 원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다가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자, 공식에다가 집어넣어 보자. 무슨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자,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계산한대요. 자, 재료하고 가공비는 따로 구해요? 퉁쳐요? 따로 구합니다. 왜요? 재료는 공정초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주요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나눠 놓으시고, 자, 시작합니다. 말은 2,000이죠? 곱하기 18,000 플러스 2,000 마이너스 초 3,000.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비 계산합니다. 가공비는 말이 얼마야? 기말은 2,000개인데 완성도가 40%니까 800개가 되겠죠? 800 곱하기 완성 18,000 플러스 800 마이너스 초. 자, 여기에 마이너스 초는 3,000 단위의 완성도가 20%니까 600. 끝났네? 그러면 자, 얘만 계산하면 이게 답이에요. 2만 개에서 3,000개 빼면은 17,000개. 여기는 18,200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주요 재료는 17,000개. 가공비는 18,200개 하여 2번이 정답이 된다. 쉽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1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기말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하라. 단, 재료는 제조 착수, 가공비는 제조 진행. 어떻게 해요? 따로. 그러니까 판단만 잘해요. 평균법이냐, 선입선출법이냐. 그 다음 두 번째, 퉁치냐, 따로 구하냐. 요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시작합니다. 말 50 곱하기 150 플러스 말 50 마이너스 초 40. 자, 가공비는요. 말이 50개의 60%가 완성이 됐다. 30 곱하기 완성 150 플러스 30 마이너스 초 40개의 50%면 20. 자, 여기에 당기 주유재료비 344만원. 가공비는 280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얘하고 나오면 더해라. 자, 재료비는 얼마 나오나요? 107만. 네, 재료비는 107만 5천 원이 나오고 가공비는요? 52만 5천 원 이렇게 나오니까 답은 160만 원? 자, 따라서 기말 제공품은 160만 원이 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오케이. 자, 종합원가는 이와 같이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넘어옵니다. 자, 이번에는 556페이지에 결합원가 계산. 이것도 우리 주택가이사의 결합원가 계산도 아주 시험에 잘 나요. (556페이지) 보십시오. 자, 그 결합원가 계산하고요. 옆에다가 연산품 이렇게 써주세요. 자, 이 결합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요.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자, 이제 요거는 외웠다고 하겠습니다. 평균법, 말한말초당, 선입선출법, 말한말초, 찍당.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외웠다고 칩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놈하고 그 다음에 요놈하고 그 다음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공식 요거 세 가지는 무조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가회계가 굉장히 편해진다라는 이야기. 자, 그럼 결합원가라는 것은 하나의 재료를 투입해 가지고요 일정 작업을 하다가 어느 상당 지점에서 서로 다른 제품으로 바뀌는 게 요게 바로 전환원가예요. 전환원가가 아니라 요게 바로 결합원가예요. 다시. 자, 결합원가는 우리가 이제 돼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자,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요렇게 오다가 요 시점에서 추가 가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추가 가공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등심 아니야 삼겹살 그 다음에 갈비. 자, 그러니까 삼겹살을 만들고 갈비를 만들고 여기는 추가 가공 없이 잘라버려요. 족발. 그러니까 하나의 원재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서로 다른 별개의 제품이 세 가지로 나왔네요. 그래서 얘를 결합원가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연속해서 생산된다라고 하여 연산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간 돈이 100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하세요. 요 100만 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결합원가 이렇게 얘기해요. 결합원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삼겹살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추가 가공을 할 수 있죠. 5만 원의 추가 가공비가 발생했고 여기는 추가 가공을 해가지고 갈비로 만드는데 추가 가공비가 10만 원이 발생했고 자, 족발은 잘라만 내면 되는 거니까 추가 가공비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때 삼겹살은 50박스가 생산이 됐고 갈비는 30박스가 생산됐고 족발이 20박스가 생산됐다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용어만 이해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 여기까지 지점이 100만 원이야. 그러면 이 100만 원은 세 놈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요로 얼마, 요로 얼마, 요로 얼마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40만원, 30만원, 30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삼겹살의 제조원가는 얼마가 될까? 그냥 편의상
40, 30, 30이라고 한다면 삼겹살의 제조 원가는 45만 원이 되는 거지. 돼지값 40만 원에다가 추가 가공비가 5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갈비는 40, 족발은 30. 아주 쉬워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임의로 40, 30, 30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분을 하는 거죠. 요거를 어떤 비율에 의해서 얘를 세 놈의 제품으로 100만 원을 뿜빠이 하느냐. 요거를 배우는 거예요. 자, 요거를 배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쉬운 것부터 할까요? 어려운 것부터 할까요? 쉬운 것부터? 그러면 물량기준법. 물량기준법은 저 100만 원은 50박스, 30박스, 20박스잖아. 그럼 총 100박스네, 100박스. 그거의 비율로 나눠요. 그러면 삼겹살은 50, 갈비는 30, 족발은 2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자, 그런 경우에 삼겹살의 제조 원가는 얼마가 돼요? 55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용어 2에 추가 가공비의 다른 말, 요거를 우리는 분리원가라고 그래요. 분리원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제품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 요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분리점이다 그래요. 분리점. 자, 분리점에서의 원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각 제품의 제조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적 판매가치법이 있습니다. 자, 상대적 판매가치법은 요 분리점에서 얘를 그냥 판매한다면 얼마 받을 수 있느냐 이 소리야. 그러면 자, 얘를 판매하면은 예를 들어서 삼겹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80만 원 받을 수 있고, 갈비는 6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족발은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곱하면 돼요? 논고자 하는 금액 얼마? 논고자 하는 금액은 100만 원이잖아요. 돼지값. 요거 곱하기 요 상대적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150분의 80, 150분의 60, 150분의 10 이렇게. 아니지. 150분의 1, 15분의 1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렇게 쪼개주는 것이 상대적 판매가치법.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순실현가치법인데, 자, 순실현가치법은 예상되는 판매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삼겹살을 얼마에 판매할 거냐, 갈비는 얼마에 판매할 거냐, 족발은 얼마에 판매할 것이냐. 예상되는 판매 가격에서 추가 가공비와 추정 판매 비용을 뺀 거, 요게 바로 순실현 가치예요. 그러면 다시, 자, 순실현 가치라고 하는 것은 추정되는 판매 가격에서 추가 가공비, 그 다음에 추정되는 판매비, 요 놈을 차감한 금액, 요게 바로 순실현 가치예요. 우리 재무회계에서도 순실현 가치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근데 재무회계의 순실현 가치는 어떻게 해요? 예상되는 판매 가격에서 추정되는 판매 비용만 뺀 거 그랬잖아. 그거는 재무회계니까. 근데 원가회계에서는 추가로 들어가는 가공비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회계에서의 순실현 가치는 추정 판매 가격에서 추가 가공비하고 판매 비용을 뺀 놈, 요게 순실현 가치야.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안분해주는 방법, 요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리만 알면 디립다 쉽습니다. 자, 보십시오. 558페이지에. 자,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상대적 판매가치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A, B 두 종류의 제품을 가공하는 갑기업이 있다. 이 기업의 X9년도에 발생한 재료 원가는 20만 원이고 가공비는 30만 원이며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가
90, 60이다. 이 자료를 참고로 하여 상대적 판매가치법에 의한 결합원가를 AB 제품에 배분하시라. 자, 그러면은 문제 스타일은 알았다. 무슨 문제이죠? 결합 원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합 원가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몇 개 만들었나? 2개 만들었으면 이렇게 2개를 만듭니다. 포크. 자, 그럼 여기까지 들어간 원가는 얼마예요? 자, 분리점까지 이 기업의 2009년도에 발생한 재료는 20이고 가공비가 3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 분리점까지 들어간 원가는 50만 원이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는 얘를 이 상태에서 그냥 팔면, 자, A 제품, B 제품인데 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대요? 얘는 9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대요?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 어떻게 배부하면 돼요? 식 세워보세요. 50만 원 곱하기 150분의 90, 150분의 60. 간단하죠? 아,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150이고 150에 9, 90, 150에 60. 그럼 얼마 나와? 여기가 30만 원, 여기는 20만 원.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순실현가치법입니다. 연산품 X와 Y 두 제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한국공업의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순실현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XY 제품의 결합원가를 계산해라. 자,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무조건 짝대기 그리시면 되죠? 자, 이렇게 짝대기. 그 다음에 X, Y. 자, 여기까지 들어가는 원가 얼마예요? 분리점까지 결합원가는 40만 원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 다음에는 X 제품은요 1kg당 판매 가격이 470원이래. 470원. 그 다음에 킬로그램당 판매비는 70원. 그 다음에 생산량은 525kg 그랬잖아. 그러면 순실현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까 추정되는 판매 가격에서 추가 가공비하고 추정되는 판매비를 뺀 거 그랬는데 추가 가공비는 안 나왔네요, 지금. 그러면 결국 470원에 파는데 판매비가 70원이 들어간 거네. 그러면 순실현 가치는 얼마? 400원이 되는 거죠. 400원 곱하기 525. 그러면은 21만 원이 나오네요. 얘는 21만 원이 나오고, Y 제품은요 790원에 판매하는데 판매비가 90원 들어가니까 700원씩이지 하나에. 700kg 49만 원. 그러면 여기 순실현 가치라. 그러면 넘고자 하는 금액은 40만 원 곱하기 70분의 21, 70분의 49 이렇게 쪼개면 되겠네. 그러면 얘가 12만 원인가요? 얘는 28만 원 나오고. 이해되셨죠? 오케이? 네. 자, 넘어갑니다. 우리 기업은 560페이지에 결합제품 가불병을 생산하고 있다. 자, 결합원가는 40만 5천 원인데 물량기준법으로 배부하래요. 이건 너무 쉽죠.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간 원가가 얼마래요, 지금은? 40만 5천 원인데 이번에는 세 가지 제품을 만들죠. 갑제품, 을제품, 병제품을 만드는데, 자, 물량이 나왔죠? 얘는 500개, 을은 300개, 700개야? 을은 700개, 병은 300개. 그러면 요거
40만 5천 원을 여기 나와 있는 물량 기준으로 해서 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만 5천 원 곱하기 1500분의 500, 1500분의 700, 1500분의 300 이렇게 나눠주면 원가 계산 끝났죠? 얼마 나올까? 값은? 13만 5천. 자, 값은 13만 5천 원. 을은요? 8만 18만 2천 원? 9천 원. 병은 8만 1천 원. 제일 쉬운 게 물량기준법. 그 다음에 쉬운 게 상대적 판매가치법.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것이 순실현가치법. 아무것도 아니죠? 최근 들어서 우리 결합원가 문제가 우리 시험에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 568페이지로 가보세요. 16번. 결합원가의 배분에 사용되는 순실현가치. 순실현가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정되는 판매 가격에서 추정 판매비와 추가 가공비를 차감한 거. 따라서 3번이죠. 자, 최종 판매 가격에서 분리점 이후에 추가 원가와 판매비를 차감한 것이 요게 순실현 가치가 된다. 자, 17번 들어갑니다. 중앙회사는 제품 값과 제품 을을 결합공정에서 생산하고 있다. 자, 무조건 결합원가가 나오면은 짝대기 그리고 이렇게 나눠라. 자, 먼저 결합공정에서는 재료를 100kg 투입하였는데 원가가 12,400원. 여기까지가 12,400원이에요. 요 12,400원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갑제품하고 을 제품으로 이렇게 논아야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 결합공정을 거쳐서 40%는 제품 값으로 60%는 제품 을로 생산된다. 제품 값은 그대로 킬로그램당 200원에 판매가 되고 제품 을은 1200원의 추가 비용을 들여서 킬로그램당 300원에 판매가 된다. 상대적 판매가치법에 의한 결합원가에 배분을 한다면 을의 킬로그램당 생산원가. 자, 그럼 먼저 우리는 결합공정에 재료가 몇 킬로 들어갔어요? 100킬로 들어갔는데 이 결합공정을 거쳐서 40%가 제품 값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제품 값은 몇 킬로야? 자, 제품 값은 40킬로죠? 그 다음에 제품 을은 얼마가 돼요? 60%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품 값은 그대로 킬로그램당 200원에 판매가 된대요. 얘는 그대로 200원에 판매가 되고 제품 을은 여기서 1200원에 추가 비용이, 추가 가공비가 발생하는 거예요. 1200원을 들여서 킬로그램당 얼마에 판매한대요? 얼마요? 300원에 판매한대요. 끝. 그러면 자, 요거는 8,000이고 요거는 18,000원이네. 자, 그러면 논고자 하는 금액은 얼마야? 12,400원 곱하기 자, 값은 얼마로? 8,000원. 을은요? 이거 추가 가공비가 1,200원이 있는데? 뻥치지 마시고. 지금 문제는 무슨 법이에요? 상대적 판매가치법이야. 그럼 추가 가공비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지. 이게 순실현가치법이면 18,000원에서 1,200원을 빼는 거고 추정되는 판매 가격에서 추가 가공비, 추정 판매비를 빼는 거고 상대적 판매가치법은 얘를 안 보는 거고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26,000분의 지금 물어보는 건 을 거만 물어봤네요. 18,000 이러면 되겠지?
그러면 얼마 나와요? 12,400원 곱하기 18 나누기 26. 얼마 나와요? 에? 아니, 논거지 하는 게 12,400원이 다 안 돼. 12,400원 곱하기 18 나누기 26 그러면 된다니까. 8,584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하면 그게 12,4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게 킬로그램당 을의 생산 원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을의 생산 원가는 얼마가 될까? 을은 8,584에다가 추가로 얘가 1,200원이 더 들어갔잖아. 그러면 60kg를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9,784원이네. 그러면 요거 나누기 60kg 하면은 킬로그램당 생산 원가가 나오잖아요. 오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18번. 순풍회사는 결합 공정에 의하여 제품 X와 Y를 생산한다. 총 결합 원가는 12만 원이고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는 제품 X가 15만 원, 제품 Y가 5만 원이다. 결합 원가를 분리점에서 상대적 판매 가치법을 이용하여 배분한다면 제품 X에 배분될 결합 원가. 이거는 진짜 쉽죠? 자, 논고자 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12만 원이고, 자, 요거 곱하기 무슨 법입니까? 상대적 판매 가치법이니까 제품 X는 15, 제품 Y는 5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20만 분의 15만 원이 X잖아. 자,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품 X에 배분될 결합원가. 그랬으니까 끝. 이해되셨나요? 자, 19번은 더 쉬워요. 자, 여기서는 봉다리 상사는 연산품 갑과 을을 생산한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제일 쉽게 하는 것은 요런 문제 나왔을 때 그림으로 쫓아가라. 요렇게 가가지고 자, 제품 갑하고 을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들어간 결합원가가 얼마인지를 봅니다. 얼마예요? 결합원가는 모르잖아요, 지금. 자, 여기까지 들어간 결합원가가 얼마인지 몰라요. 딴 때는 요거를 주고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얘를 안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 다음에 연산품 갑과 을을 생산하는데 제품 갑은 4천 단위가 생산된대요. 자, 4천 단위가 생산이 되고 이때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는 45,000원이 된대요. 여기서 만약에 얘를 판매한다면 45,000원. 그 다음에 5,000원의 추가 비용이 투입된대요. 자, 5,000원의 추가 가공비가 들어가서 얘를 판매한다면 얘는 얼마를? 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냥 팔면 45,000원. 그 다음에 5,000원을 추가 가공해서 팔면은 6만 원 받을 수 있다. 이 소리고. 그 다음에 제품 을은 2,000 단위가 생산이 됐네요. 2,000개가 생산이 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리점에서 그냥 팔면 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그냥 팔면 3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4,000원의 추가 가공비가 투입된대요. 자, 여기다가 4,000원의 추가 가공비를 투입하면 이때는 얼마를 받을 수 있대요? 36,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야. 그죠? 아, 다 쓸데없는 얘기야. 괜히 써놓은 거예요. 왜 쓸데없는지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분리점에서 물량기준법을 이용했네. 그럼 뭐 신경 쓸 게 뭐 있어? 자, 물량기준법은 여기까지 들어간 결합원가가 얼마인지 몰라요. 물량기준은 4,000개, 2,000개잖아. 6,000개 중에 지금 무슨 제품 원가가 나왔나요? 분리점에서 물량기준법을 이용하여 을제품에 배부했대요. 그러면 을제품이니까 6,000분의 얼마? 2,000. 이렇게 계산한 게 얼마라는 거야? 27,000원이다 그랬으니까 요거 곱해서 얘로 나눠주면 총결합원가가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 나오나? 81,000원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결합원가는 81,000원이더라 이 소리예요. 이게 만약에 이 문제가요. 자, 이 문제가 만약에 얘를 줬어요. 81,000원을 줘놓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판매가치법에 의해서 배부하라.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는? 자, 상대적 판매가치법에 의해서 배부한다면 81,000원 곱하기, 자, 얘는 6만원에 판매하고 얘는 36,000원에 판매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써주면 안 되지. 아, 상대적 판매가치가 아니라 상대적 판매가치법으로 한다면 요걸 내주는 거예요. 45,000원하고 3만원하고, 그러니까 81,000원 곱하기 75,000분의 45,000 75,000원 곱하기 81,000원 곱하기 75,000분의 3만, 요게 상대적 판매가치법. 그 다음에 만약에 순실현가치법이라고 하면 요 6만원에서 추가 가공비 빼줘야죠. 얘는 36,000원에서 4,000원 빼줘. 그 놈을 인과관계로 나눠주면 여기 뭐가 되고? 순실현가치법이 되는 거고. 아셨죠? 아무리 문제가 지저분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결합원가의 계산. 그러니까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자, 거기 보세요. 13번. 13의 기출이야. 20번 문제. 자, 문제 보는 순간에 우리는 뭐만 그리면 돼요? 짝대기 그리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짝대기 그리면서 이번에는 무슨 제품이야? A, B를 만들고 있네요. A, B를 만들고 있고, 자, 여기까지 들어간 원가, 결합원가는 얼마 나왔어요?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포인트, 무슨 배부법? 순실현가치법. 그러면 순실현가치법이니까 최종 판매 가격을 구합니다. 자, A 제품은 2,000개 만들고 B 제품은 3,000개를 만듭니다. 이때 A 제품은 추가 가공 없이 단위당 150원에 판매된대요. 얘는 150원에 판매돼요. 그러면 30만 원인가? 그 다음에 B 제품은 추가 가공비가 4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여기서 추가 가공비가 4만 원이 투입돼요. 킬로그램당 180원에 판매가 돼요. 그러면 54만 원인가?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배부법이라고 그랬어요? 순실현가치법이니까 식 세워보세요. 50만 원 곱하기 얼마가 될까? 얘는 그냥 그대로 30만 원이죠? 얘는요? 4만 원을 차감한 50만 원이 배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더하면 8분의 3, 8분의 5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어느 놈을 물어봤어요? 제품 B를 물어봤으니까 위에 거 할 필요 없죠? 아래 것만.
계산하면 얼마가 배부되느냐? 얼마가 될까요? 31만 2,500원. 자, 별거 아닌 거 아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끝내고요. 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번 기본회계에서는 관리회계는 안 합니다. 관리회계는 안 하는데, 뭐예요? CVP 분석. 그거는 좀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CVP 분석을 중점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시죠.